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이후 인생을 망칠 뻔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결혼 전엔 그저 남편하고 둘이 좋아 잘 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주위 어른들이 결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인연을 맺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 그 말이 왜 진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저희 부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오늘 여러분께 쓰는 사연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저희 부부가 진정이 가족이 되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로 집안을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셨지만 끈기와 책임감 하나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 오신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은 고물상을 운영하셨는데 남들은 조금 무시할지 몰라도 저희 가족이 보기엔 엄마 아빠가 젊음을 바치신 번듯한 일터였습니다. 아빠, 머리에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제가 털어드릴게요. 오늘도 일이 많았어요? 고마워, 딸. 고물상 일이 늘 그렇지 뭐. 그래도 이렇게 우리 딸이 아빠를 챙겨주니까 힘이 나네. 전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신 덕분에 고물상의 규모는 제법 큰 사업체로 발전했어요. 작은 트럭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지자체나 기업과 계약을 맺어 대규모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번듯한 사업체였습니다. 간혹 이 사정을 모르고 고물상이 나는 집안이라며 놀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애가 저한테 찌그러진 필통과 다 쓴 노트를 주는 거예요. 연수는 얼마 전에 생일이었지? 자, 이거 받아. 선물이야.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이걸 왜 나한테 줘? 이거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너희 집 고물상 한다며. 그럼 이런 쓰레기도 가져다 파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뭐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고. 그 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저희 집이 고물상을 한다며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속 시원하게 반박을 해줬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빠, 고물상 말고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자꾸 폐지나 주워가라며 놀린단 말이에요. 아유, 누가 그런 못된 소리를 해. 아빠가 미안하다, 딸. 이 아빠 때문에 많이 창피하지? 아버진 속상하셨을 텐데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전 다신 저희 집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 사업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승장구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검소하시고 본인들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사업이 커지고 거래처가 늘어나도 아버진 여전히 낡은 트럭을 몰았고 어머니는 10년 넘게 입은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셨죠.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엄마 것도 있고요. 두 분이 하도 오래된 작업복만 입고 다니시길래 백화점 가서 옷 좀 샀어요. 이젠 건강도 챙기시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세요. 아, 내가 옷이 뭐가 필요해. 그래도 네 엄마한테 뭘 하나 해주고 싶긴 했는데 우리 딸이 그 마음을 딱 알아줬구나. 잘 입고 다니마. 고마워, 딸. 부모님은 제가 사드린 옷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입으시고 아직도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네요. 이렇게 검소하신 부모님 덕분에 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저도 평생 부모님께서 알뜰하게 저축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 되었죠. 친구들이 옆에서 짠순이라고 놀릴 정도로 정말 알뜰살뜰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얘들아, 연수가 왜 연애 안 하는 줄 알아? 쟤 데이트할 때 돈 쓰기 싫어서 그래.
나가서 밥 먹으면 커피값이라도 나갈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엔 연애한다고 옷 사입고 화장품 사기 싫어서 같은데? 연수 네가 말해봐.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그러고 있냐? 친구들은 제가 짠순이라 연애도 안 한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당연히 몇 번의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남자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해 트집을 잡더라고요.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겠다. 더군다나 고물상 하신다며?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아시면 난리나. 진짜 웃긴다. 누가 나랑 결혼 안 돼? 우리 집에서도 너같이 허영심만 가득한 앤 반대야. 처음 만날 땐 제가 검소해서 좋다더니 막상 미래를 생각하자 더 번듯한 처가를 가지고 싶었나 봅니다. 덕분에 전 30대 중반까지도 솔로로 지냈어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검소한 편이었고 서로 가치관이 아주 잘 맞았어요. 전 남편을 만나며 드디어 제가 찾던 저의 반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내가 도시락 싸왔는데 우리 공원에서 먹을까? 맨날 식당에서 사 먹는 것도 지겹잖아. 회사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가 진짜 잘 통하긴 하나 봐. 난 집에서 커피 내려왔는데 연수 도시락이랑 커피랑 먹으면 딱 좋겠다. 그지? 저흰 자주 도시락 데이트를 즐기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와 취향까지 비슷한 남편과 살면 평생 즐겁게 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행히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흰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꼭 해줄 말이 있다며 따로 시간을 내서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연수야, 내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결혼 전에 꼭 말해줘야겠다 싶었어. 사실은 말이야.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제껏 살아왔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축은 할 줄도 모르고 버는 대로 다 쓰기 바쁜 분들이야. 그래서 그 연세에 아직도 월세집에 살고 계시고 내가 지금은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연순이가 싫다면 결혼하곤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지 않을게. 남편 말에 따르면 예비 시모는 특히나 허영심이 많고 사치를 부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남편은 오히려 더 검소하고 계획적으로 살게 되었다면서요.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혹시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양가 부모님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정말 좋은 사이가 될게. 약속할 수 있어. 남편은 처음 저희 부모님을 뵀을 때부터 정말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우리 예비 사이가 요즘 친구들답지 않게 검소하고 근면 성실하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네. 연수랑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참 듬직해서 좋구만. 앞으로 결혼하고 살면서도 지금 마음 편치 말고 서로 믿고 아껴주게. 네, 장인어른. 그리고 이건 제 선물입니다. 연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잘 키워주시고 절 사이로 받아주신 것에 꼭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평소에 늘 절약하며 살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고급 양주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진 이렇게나 좋은 술은 처음 먹어본다며 무척 좋아하셨죠. 고맙네, 사위. 아주 우리 사위 덕에 호강하는구만. 그래도 다음엔 소주에 삼겹살이 어떤가. 좋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사실 완전 소주파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종종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삼겹살에 소주를 즐겼습니다. 가끔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며 고급 식당에 모셔가기도 하고요. 저도 남편만큼이나 시부모님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꽤 좋은 스카프를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 이게 웬 스카프니? 정말 예쁘구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줄 몰랐네. 내가 동창 모임이 꼭 하고 나가마
가서 며느리가 선물해줬다고 자랑해야겠다. 네 시어머니한테 아주 딱 맞는 선물이구나. 아주 처음부터 점수를 톡톡히 따고 가네, 우리 며느리가. 시부모님도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첫인사 때부터 절 참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시댁이 남편이 미리 말한 것처럼 작은 월세집이었는데 시무의 옷차림이 부잣집 사모님 저리 가라 할 수준으로 고급이어서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도 절 좋게 봐주시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첫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깔끔하긴 했지만 아주 오래된 옛날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연수야, 네 아버지 좀 봐라. 내가 그렇게 옷 사입으라고 했는데 내 말을 도무지 안 듣는다. 이 양복이 몇 년이나 된 양복인 줄 아니? 아이, 옷이 깔끔하기만 하면 됐지. 그럼 멀쩡한 옷을 버려? 연수야, 아빠 어떠냐? 괜찮지? 전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저 웃고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장인어른 멋지시다며 웃었고요. 하지만 화기애애할 뻔한 상견례 자리에서 웃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사돈어른,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옷차림이 좀 너무하시네요. 그 양복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누가 그런 옷을 입나요? 구두도 보니까 다를 대로 달았네요. 사돈어른, 이런 자리 오실 땐 새 구두라도 하나 장만하셨어야지요. 아무리 검소해도 격식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물상 하신다더니 옷도 그런 옷만 입으시나? 시몬 저희 아빠께 대놓고 옷이 낡았다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시몬은 저희 집이 고물상을 한다니까 폐지나 주우러 다니는 걸로 생각했나 봐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고물상에서 일할 때 행여나 우리 아들 불러서 일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동규가 그저 공부밖에 모르고 귀하게 자라내거든요. 제가 험한 일 한 번 안 시키고 키웠어요. 시모의 발언으로 그전까지 덕담이 오가던 상견례장 분위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몹시 당황해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속 시원하게 사이다를 먹여준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엔 장인어른 멋지시기만 한데요. 요즘 이런 클래식한 양복 다시 유행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명품 브랜드 양복이잖아요. 오히려 저런 명품 양복 하나를 잘 관리해서 오래 입으시는 게 더 멋지신 거예요. 장인어른처럼 사람 자체가 멋지신 분은 어떤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잖아요. 남편이 대놓고 저희 아빠 편을 들자 시몬 입을 삐죽이며 더는 트집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 덕분에 분위기가 풀려 제법 좋은 분위기 속에 상견례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마음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들이 계속 신경을 쓸까봐 끝까지 저희 마음을 살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니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 실수하실 때가 있으세요. 제가 그러시지 말라고 따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상처는 무슨, 우리 아이 이런 일이 익숙해서 괜찮네. 오히려 자네가 놀란 모양이구만. 난 괜찮으니 괴념치 말게. 아빠는 오히려 계속 신경 써주는 남편에게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저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가 사는 동네가 지방이라 서울보단 집값이 저렴했지만 그래도 살기 적당한 곳으로 구하려다 보니 예산을 훌쩍 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돈을 합치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빠가 선뜻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자를 어떻게 받겠어? 이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돈 내가 빌려주마. 나중에 너희가 여유 있을 때 그때 갚도록 해라. 정말요? 아빠, 감사해요. 저희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돈 빠른 시일 내에 꼭 갚을게요. 저희 부부는 아빠 덕분에 무사히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시댁에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변했다고 할까요? 아유, 넌 진작 말하지.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나 부자라며? 지방에도 건물이 두 채나 있으시고 그냥 고물상이 아니라 완전 중소기업만 하다며. 내가 동기한테 그 얘기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사돈 댁이 그렇게 잘 살면 우리 집에서 뭐 해줄 필요도 없겠구나. 그지? 알고 보니 남편이 시모에게 저희 집이 어떤 집인지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어머니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자꾸 고물상한다고 장인 장모님 무시하길래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야. 더는 어머님 멋대로 오해하시고 말 실수하시는 것도 싫고. 남편은 시모에게 저희 신혼집도 장인어른 덕분에 대출을 안 받고 구할 수 있었고 시모가 무시할 만큼 어려운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시댁과 차원이 다르게 연말이면 기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근면 성실하시다고 칭찬하면서요. 하지만 역효과가 났는지 시몬 그 뒤로 저만 보면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동규 아빠만 아니었어도 에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다. 넌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우리 동규가 얼마나 1등 신랑감이니? 그러니까 너도 시부모인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네가 잘 챙기겠지? 부잣집 딸이면 그 정도 여유는 되잖아. 시몬 날마다 절 앉혀놓고 시부가 어떤 사고를 치고 살았는지 험담을 하더라고요. 시모 말만 들으면 시부는 맨날 술만 드시고 노름에도 손을 대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도 시부가 늘 바쁘다고 하시는 통에 자주 뵐 수는 없었지만 시모가 하도 원망을 하시니 약간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별개로 시모의 태도는 늘 절 당혹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세아가 나 미용실인데 여기 좀 잠깐 올래? 너 예뻐서 인사시키고 싶어서 그렇지. 시모는 저희 친정이 여유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후론 절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어느 날은 미용실을 절 부르시길래 가봤더니 대뜸 회원권을 끊어달라며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미용실이 회원권을 사면 30%나 할인해 준다고 하잖니. 네가 계산할 수 있지? 고맙다 우리 며느리. 이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었다며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니까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차를 끌고 시모가 있다는 식당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엔 시모와 지인분들이 잔뜩 앉아있더군요. 우리 며느리 왔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통이 큰 줄 알아? 오늘 여기도 우리 며느리가 계산한대. 그지 아가? 시몬 그러면서 제게 눈을 한번 찡긋하곤 지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자리도 제가 계산까지 하고 돌아왔네요. 전 참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양가 공평하게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돈을 요구하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저번에 어머님 미용실이랑 네일샵 회원권 끄는 것도 80만 원이나 돼. 툭 하면 나 모임 자리로 불러내셔서 계산하게 시키신 것도 여러 번이고. 남편은 제 말에 깜짝 놀라며 제가 시모에게 쓴 돈을 본인 돈으로 모두 돌려주더라고요. 남편에게 돈을 받으려고 한 말이 아니어서 저도 계속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몬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뒤로도 툭 하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원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누이도 이 사실 알곤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뭐 사달라 돈 달라 하면 절대 해주지 마요. 그거 완전히 버릇된다니까요. 혹시 무리하게 자꾸 그러면 오빠나 저한테 연락 주세요. 시모는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한테도 돈 문제로 꽤 잔소리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았고요. 시모 덕분에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뜻밖의 선물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제가 아이를 가진 거였죠. 남편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가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나 믿기지가 않아. 이 안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거지? 아빠 말 들리니? 내가 네 아빠야. 이제 겨우 3개월 됐는데 어떻게 듣겠어. 나도 당신이 이렇게 기뻐해줘서 좋아. 우리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자. 아참, 우리 이제야말로 미뤄왔던 숙제를 해야겠는데? 사실 그때까지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거든요. 결혼하고 워낙 바쁘게 지내기도 했고 언젠가 해야지 하고 조금 게으름을 피운 것도 있었고요. 요즘 다들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손을 잡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우리. 우리 아이까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앞으로 세 식구 더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괜히 울컥해서 꼭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이제 진짜 안동규가 내 남편이야. 그때 기분으론 이렇게 행복한 걸 왜 미뤄왔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과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동시에 전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이제야 혼인신고했어요. 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저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 차래요. 뭐? 그게 정말이냐? 안 그래도 너희가 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나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알터니가 다 해결됐구나. 더군다나 손주까지 생겼다니 이보다 경사가 어디 있겠어. 당장 집으로 와라. 안서방도 같이 오고 이런 날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해야지. 저희 부모님은 당장 집으로 저희 불러 근사한 저녁도 차려주시고 축하한다며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너희도 이제 알게 될 거다. 이제까지 너희 좋은 것만 하고 살았다면 이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울 일만 생각해야 돼. 그게 부모고 가족이다. 네, 장인어른. 그 말씀 꼭 새기겠습니다. 아직 이 사람 뱃속에는 작은 아기지만 벌써부터 막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제가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벌써? 이러다 아이 나오면 완전 팔불출 아빠가 되겠구만. 우리 사이, 그런데 그 마음이 맞아. 자넨 틀림없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이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당연히 시댁에서도 축하한다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과는 조금 결이 다른 축하였어요. 세아가, 너도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됐구나. 드디어 안씨 집안 며느리가 된 거야. 그동안 무슨 생각이길래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나 걱정했다, 얘. 앞으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 시몬, 단순히 혼인신고를 축하하기보단 절 본격적으로 며느리로 부릴 수 있다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시모에게 울고불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가. 네 시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그동안 외박이 잦긴 했어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니? 시분 평소에도 집에 붙어있질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예 연락을 뚝 끊고 잠수를 타버린 거였어요. 시모가 혹시나 해서 안방 서랍을 다 뒤져봤는데 글쎄 시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시댁 재산을 다 들고 잠적해버렸더군요. 그 바람에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멀리 사는 시누이도 시댁에 내려와 시부를 원망했습니다. 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것마저 싹 다 가져갔대요. 진짜 내 아빠지만 너무한다, 너무해. 아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니?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뭐 먹고 살아? 시모는 바닥을 내려치며 울면서도 계속 곁눈질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없는 건 아니라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 정도의 돈을 시모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님, 일단 아버님 찾을 때까지 이 돈으로 생활하세요. 저희가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니까 아예 생활이 안 될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에휴, 고맙다. 근데 얼마나 넣은 거니? 에게, 겨우 이거?
이 돈 가지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맙다. 시모는 그 사건이 있고 한동안은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기력을 회복했는지 다시 절 여기저기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어머마, 너 몸은 좀 어떠니? 걸어다니기 아직은 괜찮지? 그러면 나랑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좀 나와라. 내가 주소 보내둘 테니까 그리로 와.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까지 와서 시애미를 모셔간다는데 내가 너 임신했으니까 봐준다.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니? 전 또 무슨 돈을 쓰게 하려고 부르나 싶어 억지로 그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절 부른 곳은 어떤 부동산 앞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긴 우리 며느리. 내가 전에 말한 집 있죠? 신축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매물 있으면 좀 보여줘요. 얼마 뒤 우리 손주도 태어나는데 할머니가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살면 되겠어요? 좀 넓은 아파트여야 애들이 와서 지내기도 좋죠. 시모는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을 한참 요구하더니 집을 보자며 절 부추겼습니다. 전 시모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 집을 보러 다니나 의아했어요. 시모는 놀란 절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구경하며 엄청 신이 나 보였습니다. 역시 30평대는 살아야 눈이 탁 트이고 좋다. 그지? 아유, 저기 전망 좀 봐라. 앞에 나무도 있고 너무 예쁘지 않니?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호강한다, 호강해. 저기요, 혹시 여기보다 더 넓은 집도 있어요? 한 40평대도 좋겠는데. 시몬 그러면서 아예 부동산에 앉아 당장이라도 계약할 것처럼 한참이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 찜찜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시모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이사하시게요? 근데 아버님이 잠적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하시려고요? 아까 본 집도 5억이나 되는 집이던데요. 예, 걱정 마라. 그래서 내가 네 생각해서 전세로 알아보고 있잖니. 아유, 누가 보면 새 집 사달란 줄 알겠네. 너도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제 며느리 노릇 좀 해야지. 내가 계속 월세 빌라에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낸 선물로 나 전셋집 하나만 해다오. 너 그 나이 결혼하고 임신한 것도 다 내가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낸 덕이지 않니? 그러면 너도 감사한 줄 알고 며느리답게 굴어. 시몬은 아주 뻔뻔하게 제게 전셋집을 해달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혔지만 아주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그이한테 들으셨겠지만 저희 신혼집도 제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구한 집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집을 해드려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전 이 정도로 잘 말씀드리면 시모도 단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 뒤로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어찌나 애를 쓰던지요. 며느라, 내가 너 좋아하는 순대랑 떡볶이 사왔다. 이런 거 사다 주는 시엠이 나밖에 없지? 어머님, 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순대 냄새가 좀... 시모는 제게 잘 보이고 싶어 원치도 않는 간식거리를 사다 주고 저희 집에 와서 세탁기까지 돌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여기 있는 빨래 다 섞어서 세탁기 돌리셨어요? 내가 돌렸다. 빨래야 뭐 세탁기가 하는 건데 너무 감동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양말이랑 수건 입었던 옷 다 구분해서 세탁하는데 어머님이 색깔 구분도 안 하시고 다 돌리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모의 노력은 제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대놓고 제게 매달렸어요. 에미야, 나 꼭 그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지금 이 집에선 도저히 혼자 못 살겠어. 너희 친정에 건물이 두 채나 있는 부자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걸 무시할 거야? 어머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이제 아이도 태어나는데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시몬 계속 새벽마다 문자라고 어느 날은 제 칭찬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절 혼내기도 했다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남편도 이걸 알아서 시모에게 절대 안 된다고 전화를 드렸지만 시모는 계속 막무가내더라고요. 언젠가 또 시모에게 전화가 왔길래 전 받자마자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 전 모르겠으니까 이사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 안 말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가셔야죠. 정말이냐? 정말 나 이사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뱃속의 아이가 걱정될 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준비하마. 넌 신경 쓸 거 없이 태교나 잘해. 전 시모가 제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짜증이 나서 이사를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말로 이해하셨나 봐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주 신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그래, 나다. 나 오늘 가계약금 걸고 왔어. 원래 계약금 10% 넣고 가라는 거 내가 사정사정해서 꼭 계약할 거라고 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 넣고 왔다. 그 집이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지? 너 시간 나면 가전제품도 보러 가는 게 어떠니? 새 집이면 새 집에 어울리는 가전도 있어야지. 정말요? 어머님 정말 이사하시게요? 나머지 돈은 어떡하시려고요? 아유, 어떡하긴. 네가 해주기로 했잖아. 네가 내 마음대로 하라며. 나랑 저번에 약속했잖아. 시모는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이나 걸고 와선 저에게 나머지를 해결하라며 우겨댔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어머님이 저 임신 중인 거 아시면서 타도 피말리게 전화를 하셔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한 거죠. 뭐야? 아유, 안 돼. 나 지금 있는 돈 다 털어서 1,000만 원도 간신히 넣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계약 안 하면 그 돈도 못 돌려받아. 너 진짜 나 혈압 올라 쓰러지게 하려고 이러니? 집도 잘 사는 애가 정 그러면 친정이라도 말씀드려봐. 시몬 그쯤 되자 화를 내다 못해 애걸복걸하며 울먹였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거론하며 당장 책임지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갖고 있고 앞으로 저희 세 식구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돈이 왜 제 돈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저까지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왜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욕심내셨어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가계약금까지 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 정말 집을 해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이 없었거든요. 전 그 말씀만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시몬은 애가 탔는지 저희 친정에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조심스럽게 시모가 찾아왔었다고 하시는데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다니까요.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오셔서 그 아파트 얘기를 하시더구나. 네가 해주기로 해놓고 돈을 안 줘서 무척 곤란하시다고. 그러면서 참치캔 세트까지 사오셨어. 참치캔? 무슨 명절도 아닌데 참치캔을 사갔대요. 엄마,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까 절대로 돈 빌려주시거나 해주시면 안 돼요. 전 엄마 아빠에게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몬 질리도록 절 찾아오고 매달리고 아예 배째라고 드러누기까지 했습니다. 너, 나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나 생돈 1,000만 원 날리게 생겼어. 그거 내 전 재산이야.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을 배신했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저한테도 몹쓸 짓 하시는 거예요. 제발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좀 행동하세요. 지금 이게 용돈 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뭐 하나라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결혼할 때도 저희 집에서 집값까지 보태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실반지 하나 안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저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저희 집 고물상 간다고 무시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말버릇 좀 봐라. 어디서 시엠을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돈 달라고 아쉬운 소리 좀 하니까 이제 아주 내가 만만하지? 그리고 너 우리 아들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동규가 이제 내 전화 받지도 않는다. 기어이 엄마 자식 사이 갈라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너희 혼인신고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어. 시모는 더나 안 되겠는지 저희 결혼 얘기까지 들먹이더라고요. 남편이 시모에게 몹시 화를 내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고요. 어머니가 일으킨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셔야죠. 대출을 받으시든 가계약금을 포기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대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희 지금 장인어른께 이자도 못 드리는 게 죄송해 죽겠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돈 내놓으라고 괴롭히시는 거예요? 진짜 저 창피해서 이 사람하고 처가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남편은 자꾸 집에 찾아오는 시몰 아예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려서 시모가 보이면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어요. 그 무렵엔 잠수를 탔던 시부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사고를 친 걸 알고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집을 덜컥 계약했어?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어? 뭐 잘났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집에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있는 돈 다 들고 튈 생각만 하니까 나도 내 살길 찾아보려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온 시부도 돈이 떨어져 갈 곳이 없었고 졸지에 둘 다 분수에 맞지 않은 큰 집에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결국 1,000만 원을 날리기 싫었던 시부모님은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그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하지만 다달이 엄청난 액수의 이자를 감당하느라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대체 이 집이 이자가 얼마야? 당장 바로 이사도 못 가고 그 이자를 다달이 어떻게 낼 생각이야? 그럼 1,000만 원을 날려? 난리냐고. 당신도 이 집 살 거면 같이 감당해야지. 왜 나한테만 이자 내라고 난리야? 전 시모가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지 못한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집을 욕심낸 것도 문제지만 가계약금 때문에 그만큼의 상당한 이자를 내게 생겼으니까요. 시모는 지금 그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느라 식당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아휴,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나이 식당 일을 하느라 팔다리 허리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다. 아휴,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속아서 이 고생을 다 하네. 어머님, 말씀은 바로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속였나요? 오히려 며느리 잘 만나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고 돈도 버시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 전 오히려 시모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드린 것 같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모의 생각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요즘은 괜히 잘못 없는 제 남편만 저에게 죄인처럼 사과하고 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이 곤란하지? 내가 연락도 말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계속 저러시네. 아니야. 당신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요즘 아버님까지 일 구하셨다며? 난 오히려 두 분이 전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 좋아. 시모는 저에게 불평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시부를 못살게 굴었나 봅니다. 식당 일 하는 것도 이자를 감당하는 것도 모두 시부 탓이라며 볼 때마다 아마 달려들었겠죠. 그러니 그렇게나 한량이었던 시부도 요즘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공장 일을 하신다네요. 이쯤 되면 저 때문에 늘 남에게 의지만 하고 사시던 시부모님을 완전히 싹 뜯어 고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과 전 두 분이 열심히 돈을 버시니까 용돈마저 끊어버렸어요. 그때까진 공평하게 30만 원씩 양가에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진 그 돈 안 받겠다며 나중에 손주 줄 목적으로 따로 모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 말이야. 이참에 아예 끊어버리는 게 좋겠어. 어머니가 계속 그 용돈에 기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간 당신한테 실수한 것도 너무 많으셔서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셨으면 좋겠거든.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말자고 먼저 제안한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모가 저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모는 식당 일하는 게 그렇게나 억울했는지
아이를 가진 저에게 욕설까지 하셨다니까요. 심지어 밤마다 절 저주하는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내가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너희 아버지 고물 팔아서 얼마나 부자로 사나 두고 보자. 그깟 먼지 붙은 돈 얼마나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깔봐? 남편은 시모가 제게 보낸 문자들을 다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용돈을 끊자고 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용돈까지 끊자 시모는 연락을 뚝 끊어버리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에게 올 추석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나다. 넌 어떻게 1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니? 너 아이도 낳았다면서. 너 진짜 독하다 독해.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몰라. 제가 추석 무렵에 아이를 낳았는데 시모는 그 핑계를 대고 슬쩍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내가 뭐 손주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너희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연락이나 하겠니? 그래도 우리 손주는 봐야지. 요즘도 시모에겐 종종 연락도 오고 저도 이젠 아이를 보여드리러 가끔 시댁에 가곤 합니다. 시몬 절 볼 때마다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손에 물집 좀 봐라. 식당에서 설거지를 얼마나 시키는지. 아휴, 내 고운 손에 물집이 다 잡혔다. 어머, 손에 주름도 그새 늘었네. 어머님, 전 오히려 지금 손이 더 멋지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훈장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어머님 지금도 자식들한테 기대고 사셨을걸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너 잘났다 아주. 무서워서 내 말 한마디 못하겠네. 너 애는 아주 똑소리나게 잘 키우겠다, 얘. 시몬 여전히 투덜대시지만 그래도 전보단 훨씬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누이도 날마다 제게 어떻게 시모를 고쳐놨냐며 엄청 신기해하거든요. 난 우리 엄마가 정말 평생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언니 덕분에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용돈 안 보내드리는데 용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시는 거 있죠? 엄마가 일 다니면서 살도 좀 빠지시고 오히려 건강까지 좋아지셨던데요. 글쎄 몸무게가 7kg나 빠지셨대요. 전엔 과체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시누인 그러면서 장난으로 시모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며 채근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시모는 펄쩍 뛰며 화를 내시지만요. 너 진짜 네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자식들하고 있는 게 엄마 편을 안 들고 지 마누라 새언니 편만 드네. 전 이런 시모를 볼 때마다 요즘은 그저 웃음이 납니다. 시모가 발끈해서 화를 내시는 게 어떨 땐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저도 시모가 믿고 속상한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 입장도 있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젠 제법 가벼운 마음으로 시모를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떡하겠나요? 사랑하는 제 남편이 어머니이신걸요.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진 건 남편의 노력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저희 아빠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전 아이 때문에 병원에 당장 갈 수 없었는데 남편이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갔더라고요. 장인어른, 허리는 좀 어떠세요? 다치셨단 연락받고 회사에 반차 내고 바로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제가 바로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올게요. 아이고, 안서봐. 난 괜찮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된대. 나 때문에 회사 일도 빼고 달려왔어? 이거 내가 미안하게 됐구만. 우리 사이가 이렇게나 내 생각을 해주니 벌써 다 나은 것 같네. 가만 누워 계세요, 장인어른. 시키실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당분간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저희 남편,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사위 맞죠? 요즘도 남편은 자나깨나 저희 아빠 건강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난 장인어른이 내 인생 롤모델이셔. 가족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잖아. 나도 장인어른처럼만 올곧게 나이 먹어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당신은 이미 너무 훌륭한 남편이고 아빠야. 근데 그 말 들으면 우리 아빠 진짜 좋아하시겠다.
저희 아빠가 롤모델이라고 늘 말하는 남편에게 저 역시 최고의 남편은 당신이라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심오한 일련의 사건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저희는 꽤 슬기롭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지만 함께 가족으로 살기로 한 이상 늘 수많은 변수와 시험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가족이 저희의 평화를 흔들기도 하고 또 눈물나게 서러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같네요. 전 요즘 남편과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내 편이 돼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서운했던 건 어머님이 날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정작 정말 식구를 인정해주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 돈 문제도 그중에 하나고. 그래서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에겐 뭔가를 바라고 의지하기보단 내가 부모로서 먼저 해줄 수 있는 걸 생각하려고. 나 역시 그래. 우리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양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내가 먼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 싶어.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감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로 살고 있는 것도 서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같아서이지 않을까요? 아이까지 낳고 살다 보니 이제야 진짜 부부란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손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고 또 결혼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초보 엄마이지만 이 마음 끝까지 잊지 않고 잘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